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LB는 전일 대비 0.3% 상승한 33,4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를 살펴보면 사실 LB는 그동안 상승 모멘텀이 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고요. 시장에서는 NDA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선양암 임상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한 현재 위암 3차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위암 말기 NDA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 그다지 LB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이번 아스코에서 중국에서 위암 3차 치료제로 PMS 결과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에 이 당시 때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했었죠. 위암 말기로 NDA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외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이 PMS 자료가 외부 임상 데이터이지 않을까 강력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아스코도 지나갔습니다. PMS에 관한 발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적응증에 관한 것이라든지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다시 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글쎄요, 증선이 레이더망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신중히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좀 그러지 않나 싶고요. 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MS가 외부 임상 데이터가 아닌데 괜히 주주들이 오해할까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괜한 노이즈 만들어내지 말자. 실제로 외부 임상 데이터가 아닌데 우리들은 외부 임상 데이터라고 지레 짐작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회사에서는 그게 외부 임상 데이터가 아닙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주가는 분명히 출렁출렁 거릴 거고 여타 다른 노이즈까지 생길 거고 또 공매들도 뭐 또 들어올 거고 이렇게 노이즈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괜히 시끄럽게 하느니 조용히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주들도 최소한 아스코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스코가 지나갔음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LB의 모멘텀이 다시 약해지면서 재차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외부 모멘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LB 본연은 조선업을 하니까요. 바이오는 다 자회사 관련사들이 하고 지배력으로 LB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 외부 모멘텀이라고 칭해도 될 듯 합니다. 엘파 그리고 넥사는 나름 시장에서 핫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강조했지만 본연의 모습으로 모멘텀을 찾기 힘들면 당장은 외부 모멘텀을 찾아서 작은 불씨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바람 넣고 장작 넣으면 훨훨 타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외부 모멘텀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엘파를 매각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시면 주당 매입가가 3,800원, 그런데 주당 매도가는 3,000원인데 이렇게 급하게 매도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뉴스도 나왔죠. 뭐 오늘 뉴스는 매각 차액이 약 200억 원이라는 뉴스도 나왔지만 어찌되었건 진회장 수중에 세금을 공제하면 약 100억 이상의 현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걸 어디에 투자할지 관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대주주 매도권이 있었으니까 LB를 말하는 겁니다. LB 대주주 매도권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충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으니까 아마도 LB 장내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하물며 주가가 비실한 이유가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또 다른 의견은 주담대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다. 주가가 휘청하면 매번 반대 매매 루머가 돈다. 그래서 이번에 돈도 생겼으니까 그거 해소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빚부터 갚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넥사 주주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는 백신이다. 관계사가 백신을 거의 성공 단계까지 이르러 놓았다. 오늘 넥사는 그러니까 나노젠에서는 임상 3상 뉴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효능이 항체 생성률 최대 60배, 보통은 4배에서 한 10배 정도로, 많으면 10배로 나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된다. 이건 백신은 지금 당장 판매가 가능하고 당장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다. 리보세라닙도 좋지만 그거 어차피 적응증 확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백신은 당장 엄청난 수익을 주는 거니까 여기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 물론 가능성이 좀 낮은 이야기인데 M&A 기재니까 이번에도 M&A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아서 현재까지는 다 추측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LB그룹 수장에 현금이 있죠. 그리고 분명 이거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될 것인데 지금은 LB가 조용은 하지만 LB가 상승을 할 때 최소한 장작은 되지 못해도 추후에 올라갈 때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활활 타오르는 바람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뉴스를 보시면 주담대 상한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회장이 엘파를 모두 정리했다. 총 약 11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번 투자금 회수로 약 20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라고 뉴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단가는 안 써놨고 총 110억 원어치 매수를 한 거고, 매도를 한 거 보니까 여기 보시면 7월 말까지 잔금을 납입할 것인데 그게 240억이라고 썼는데 263억 아닌가요? 그래서 260억, 그리고 지난번에 2019년도에 연말에 12월 말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 70억 매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330억인데 여기는 좀 약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330억이에요. 그래서 110억 원어치를 샀다면 여기 근거를 보여주거든요. 총 이렇게 매수한 걸 써놨어요. 총 매수는 110억, 매도는 330억, 그러면 220억 원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대주주 세금은 훨씬 더 가중이 되죠. 그래서 최대 40%의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진 회장이 확보할 대금은 약 1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냥 26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40% 세금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50억 원 정도로 저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70억은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자가 쓴 거는 그건 이제 기존 주담대를 상환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써놨는데 여기 주담대가 60억으로 나왔어요, 기사에서는. 근데 제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는데 공시 내용을 살펴보시면 현재 약 110억 가량 주담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나눠서 두 개를 이렇게 갚는다는 건지, 그러니까 일부만 갚는다고 했을 때는 요 두 개 정도를 갚는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수 자금의 절반 이상이 약 60억 원만 회수할 것으로 전망,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기자도 쓸 때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여기 물론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같지만 주담대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망이고 추측치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추측을 했잖아요. 회사에서 공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한 그냥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는 싶습니다. 그리고 넥사 오늘 임상 3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사실 주가행에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텔레그램에 있는 주가행, I'm 주주. 오늘도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한 4-5개로 올려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무료고 그저 주가의 목적도 그런 것 같습니다. LB 가는 길 동행의 목적이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유료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료면 안 하면 되죠. 그리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코박스가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넥사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지난 주말에 3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죠. 그래서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올 9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봉사자 중 이만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인원을 늘릴 거고요. 25 마이크로그램을 투여를 하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영국 남아공 변이는 효과를 보였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 임상을 마무리하고 올 11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대량 생산을 착수할 예정인데요. 대량 생산의 착수 예정은 일단 우리 LB 관련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오겠죠.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건 나노코박스는 1상, 2상에서 100%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2상에서는 첫 투여 35일 기준 60배, 예,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60배 중화항체가 생산이 됐고 3개월 기준으로는 34배,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34배 항체를 유지해서 보통 4배에서 20배 정도의 항체를 형성을 보이는 다른 결과에 비해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나노코박스의 출시는 기정사실이고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 백신 관련이 다 CMO이긴 합니다. 근데 CMO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오르고 뭐 그랬던 모습이었잖아요. 어찌되었건 SK바사도 마찬가지인데 노바백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을 했는데 단기간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물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나노코박스와 같은 동일 기전입니다.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긴 한데요. 면역 증강제로 또 시끄러웠어요. 이것도 기사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핵심 기술이 면역 증강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기술 이전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끄러웠는데 우리나라도 백신 관련해서 막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주가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 나노코박스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일단 회사에서는 이 면역 증강제, 나노코박스에 들어가는 면역 증강제에 대해서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한국 기술력이 들어갔다는 베트남 디스카운트를 해줄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과학에 국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약은 다 문명의 산물이겠죠. 어제도 차이나 디스카운트 말씀드리면서 미 FDA에서도 이제는 중국 약이라고 디스카운트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가 인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효능이 좋으니까. 어찌되었건 나노코박스 백신의 포인트는 첫 번째, 효능이 좋다는 가정하에 좀 전에 항체 생산율 60배를 보셨고요. 두 번째, 이미 엘제랑은 MOU를 체결해서 한국과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노젠이랑 이미 서로 진해장도 지분을 투자를 했고요. 서로 지분 투자를 한 상태이어서요. 기술 이전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들은 다 CMO인데 여기는 기술 이전이 용이하겠고요. 네 번째, 면역 증강제가 한국 기술이라면 핵심 기술은 한국 것이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백신은 잘 아시다시피 당장 매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매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거의 다 나노코박스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결국 지금은 넥사의 이름이긴 하지만 결국 LB한테도 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이제 저렴한 단가가 있겠죠. 나노코박스의 장점은 단가도 저렴하고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어서 보관, 운송의 편의성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넥사가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못 올라간 이유는 이제 경고 해제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종가보다 높지 않아야 되거든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보다 안 높던가 아니면 이틀 전, 그러니까 월요일이 이제 경고 해제되는 마지막 날인데 이틀 전 주가보다 40% 이상 상승 안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넘는 거잖아요. 근데 2일 전 상한가를 하면은 이거 13,400원 곱하기 1.4 하면요 18,760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오늘 종가의 상한가면 18,265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도 얘는 돌파를 하지만 얘의 40% 이상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경고는 해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 해제랑 이거 오늘 더 못 올라간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는 글쎄요.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엘파도 보셨고 넥사도 보셨는데 외부 모멘텀은 좋아요. 그리고 결국은 LB가 상승할 때 이 외부 모멘텀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 일단 큰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정작 본연의 모멘텀은 현재 조용하죠. LB가 조용합니다. 지치고 답답하게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6월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6월 남은 3분의 2 동안 좋은 소식이 이젠 정말 좀 나와 주길 한번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저는 월요일날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